테슬라 그 다음은 누굴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때 왜 주가가 올라갔냐?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들, 로보택시들이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쯤 되면 애플이 여기는 안 뛰어들 수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현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권업계 자동차 업종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자동차 업종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초에 특히 현대차 주식을 이제 달궜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 애플카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이제 연관돼서 이제 각종 현대차의 어떤 미래차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는데, 의미라고 할까요? 이 애플이 어찌됐건 글로벌 어떤 차 메이커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접촉을 받은 상황인데 의미를 좀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테슬라가 아무래도 큽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에는 아이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에 애플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아이폰은 누굴까 하게 되면 이미 테슬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가총액이 거의 1000조에 달했죠. 지금 1000조인데 지금 아마 현대자동차가 아마 오늘부로 시가총액 한 51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저희가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시가총액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 그 다음은 누굴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사실 고공행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CASE, 지금 이제 미래자동차를 구성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커넥티비티, 이게 초연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우리가 5G 혹은 넘어서는 포스트 5G, 아니면 테슬라가 꿈꾸는 위성통신, 뭐 이런 것들이 커넥티비티일 거예요. 자동차의 이 IoT를 저희가 V2X라고 부릅니다. Vehicle to Everything. 차와 모든 게 다 연결된다는 개념이 V2X인데요. 이게 사실 테슬라가 가장 앞서고 있죠. 이게 되는 거가 소비자들이 느끼시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차가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그 업데이트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뭐 음악,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동차의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실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컨트롤링 한다는 거죠. 이게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천지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PC를 샀는데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는 PC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 샀을 때를 디폴트로 해서 그 다음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컴퓨터가 있다. 어떤 걸 소비자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렇죠. 그래서 C라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연결 시대의 핵심인 부분이 C이죠. 그리고 오토노머스, 이제 A입니다. 오토노머스만 하더라도 인지 판단 제어. 그러니까 사실 인지 판단 제어가 사람이 하는 모든 기능을 로봇이 했을 때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마 송현님도 운전하실 때 내 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고 머릿속으로 야 브레이크 밟아야지, 아니면 엑셀레이터 밟아야지 라는 판단을 하고,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하고 사람하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죠. 근데 이걸 디지털 신호로 만약 차를 운전하려면 뭔가 봐야 되겠죠, 그죠?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게 스마트 뭐 센서, 그 중에 특히 비전 센서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뭐 가장 핫하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물을 디지털의 0과 1의 부호로 확 해석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빠른 컴퓨팅 파워.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도 그런 이유죠, 그죠? 그래서 AI,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우린 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AI가 사물을 다 보고 스스로 뉴럴 네트워킹을 해서, 그래서 결국 다시 차를 똑똑하게 만드는 도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판단.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자동차의 모든 디바이스는 다 이제 모터,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전부 다 모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레이크도 MOC, 모터 온 캘리퍼, 그래서 드르륵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모터도 더 빨리 달려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더 많은 모터 돌겠죠.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라는 거를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A, 이건 만약에 이게 되면 이거 나중에 좀 훨씬 더 큰 이제 범위인데요. 자동차가 시속 300km 달리는데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고 자율주행이 된다? 뭐 그러면 중장비나 건설용 중장비나 농기구나 뭐 이런 것들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더스트리가 커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S가 Shared and Service, 쉽게 말하면 공유 경제입니다. 이 공유 경제 아젠다만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야 우리가 계속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국 이제 공유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죠. S의 경우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약간 좀 지금 주춤했는데요. 네. 이 와중에 그러면 우버는 약간 주춤했냐. 뭐 우버도 물론 $45로 시작해서 다시 이제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V자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이때 왜 주가가 올라갔냐? 테슬라가 발표한 깜짝 쇼에 있었어요.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뿌려진 테슬라 차가 어느 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로보택시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가능한 게요. 우리 하드웨어 지금 1.0, 2.0, 3.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3.0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에서 찍어냅니다. 근데 4.0을 TSMC 7나노 공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슬롯에서 바꿔 끼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계속 일신, 우일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버튼을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모든 차들이 우리 앱에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앱에 우리 차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의원님이 이 한국경제에 딱 출근하셔놓고 주차를 해놓고 나면 24시간 중에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22시간은 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이 돼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느냐? 7대 3으로 하겠대요. 소유주에게 70%를 주고요. 30%를 테슬라 네트워크에 주는 거죠. 여기서 스테디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차 소유주가 출근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이제 로보택시처럼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출근도 자율주행으로 오겠죠. 오고 나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온디맨드로 예를 들면 잘 모르는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중림동에서 여의도를 간다. 그러면 스위치 눌렀을 때 제 차가 딱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가고 나서 예를 들어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7,000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개념이죠. 자,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테슬라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를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이제 배터리 데이 전이었죠, 그때. 전이었는데 11년 정도를 타면 이 차를 약 3만 불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배터리 데이 때 뭐라고 했냐? 우리 배터리 가격을 반으로 낮춰서 곧 25,000불짜리 차를 내놓겠대요. 그럼 한번 두 개를 조합해 보시죠. 25,000불짜리 차를 샀는데 11년을 운행을 하면 3만 불을 번대요. 이게 무슨 저희의 기본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테슬라의 팬덤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거를 달성해 왔으니까 테슬라. 그렇죠. 예. 자, 그게 얘기 때문에 우버가 사실 꿈꿨던 손정희 회장이 꿈꿨던 거는 우버, 리프트 아니면 그랩, 뭐 올라, 디디 추싱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들을 전부 다 소유했죠. 소프트뱅크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버 ATG라는 자율주행을 만드는 그 기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율주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전 세계에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에 다 장착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정희 회장은 코비드-19 때문에 그 꿈이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는 10년 동안 적자였던 회사가 기술을 먼저 빌드업하더니 차곡차곡 쌓아서 갑자기 야 우리는 로보택시를 할 거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까지 거꾸로 간 거죠 지금. 근데 하여튼 자본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 말씀하신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렇죠. 전동화입니다. 이 전동화는 전 세계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라는 큰 어떤 이 숙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어떤 모임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쉬운 게 CO2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바꾸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한 10년, 15년 만에 차를 바꿔요. 그러니까 보통 10년을 운행하고 5년 정도를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재매매가 됩니다. 그 15년을 러닝 피리어드 보는데요. 15년. 근데 2050년도에 탄소 제로로 가려면 한 언제부터 차가 없어져야 되기 시작합니까? 2035년이잖아요, 요즘. 근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나라가 2035년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 내지는 등록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보니까 뭐 우상호 그 후보도 5년을 더 땡기겠대요.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따로 존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컴바인되고 컨버전스 될 때 의미가 있는데 그 컨버전스를 이뤄낸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컨벤셔널 자동차 업체들, 즉 전통적 자동차 업체가
사실은 안 가고 싶었던 길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레거시가 너무 크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설비들. 근데 결국은 각국 정부가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에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ESG를 강조하는 것도 이 프레임에 안 맞으면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제 테슬라가 올라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전통 자동차 업체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GM, 포드, 현대, 도요타 전부 다 테슬라가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봐왔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나도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슬라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의 니오, 샤오펑, 아니면 리상 같은 업체들이 이미 니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GM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셔널 자동차도 결국은 방향을 이제는 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난 5년은 저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게 사실 의사결정을 계속 머뭇거렸어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현대자동차도 터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연초서부터 주가가 이제 막 간 것도 사실은 지향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애플이 그러면 왜 지금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원래 이 애플이 차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존재했는데요. 많은 이제 뭐 인력들이 뭐 애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구글에서 하드웨어인 차량을 만드는 건가? 애플이 그 완벽한 차를 만드나? 였는데 사실 지금 방향은 소프트웨어. 아까 인지 판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세스만 가져가고 하드웨어는 ODM 방식으로 만드나? 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애플이 더 머뭇거리다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차를 출시하겠다는 시기는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거의 완성이 돼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들, 로보택시들이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쯤 되면 애플이 여기는 안 뛰어들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좀 사실 애플만 하더라도 너무 늦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애플이 만약에 이 뭐 구글 웨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자율주행에 솔루션을 완벽하게 많이 구축을 해놨다면 사실 하드웨어를 애플의 시스템에 맞추는 작업은 사실 속도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CES 2020, 이번에 2021에 나왔던 소니의 비전 S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플랫폼 샤시는 마그나가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 위에 바디는 이제 소니가 만드는 식이었어요. 지금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시면요, 사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의 구동, 제동, 완충, 조향에 대한 4가지 특성은 전부 다 전기차 플랫폼에 구현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아니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아니면 안에 있는 무슨 인포테인먼트 기능, 이런 것들은 다 바디 안에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라면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